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는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를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지 않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좀 덜 쓰고 지금 가진 거 가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고는 아마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지 않아도 함께 나누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좀 애지가 나면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면 좋겠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서 뭐 해주겠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구체제가 청산되고 나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비웃었죠. 왜 비웃었냐? 대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중앙 집중화된 국가가 탄생됐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 국가의 책임자를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넘겨준 상태에서 국민들은 그 중앙 집중화된 권력 앞에, 국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만들어낸 상황이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로우려면 자유기제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얘기한 자유기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개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자유기제인데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야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권력이 다 중앙집중화된 국가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우리는 단지 4년이나 5년에 한 번 선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에서는 자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정으로 자유롭기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안보, 외교, 통상, 사법 절차,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러기는커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서 진정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착한 사람 뽑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입하고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정하면 거기에 사업 초기부터 국민들이 개입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필요한가 계획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국과 특히 일본하고 이번에 군사정보협정 맺었을 때 우리 국민들 전혀 몰랐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한미 FTA를 계기로 통상절차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군사안보에 대한 협정이 맺어질 때, 즉 군사협정 절차법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도 보시죠. 지금 형식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 그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과 같은 실질적인 배심원 재판,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로는 우리 나라가 비무장 평화 중립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제주도가 첫 번째 단계로 비무장 평화 중립의 섬으로 여러분 다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 또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사용료, 그리고 쓰레기들을 배출한 그 종말 처리료, 이 세 가지로 모든 세금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비자를 철폐하고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하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우리나라가 자유의 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무 교육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아이들이 읽기, 쓰기, 세마기 이외에는 더 이상 국가가 교육을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을 다 도서관과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대학은 연구소로 바꿔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탈학교의 모든 사회가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탈학교의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한 자들의 특권을 모조리 빼앗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차별과 특혜를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화로워.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갖고 그리고 평소에 약간 맛이 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다 와 있네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터져야 할 곳에서 제발 폭발력을 갖고 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이 지리산이 옛날부터 이 도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생명평화당으로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혁신적인 세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이 민족의 구호가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철조망을 다 밟고 아니면 우리 임진강을 다 헤엄쳐 건너서 백두까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온 김영자입니다. 지금 밀양 송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난번에 밀양으로 오셨던 그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낯설은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늦게 도착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저 지리산 뱀사골을 갔다 온다고 단풍 구경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믿는 상식 여기에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송전철탑 아래서 살고 싶지 않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싶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산 토지를 한전히 뺏어갈 권리는 없다. 내 거를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농민은 농사를 잘 짓는 일에 열중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아주 상식적인 것만 적어봤습니다. 저희들은 뭐 정부에서 하는 일 이런 거는 모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송전탑을 막아내고 전자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잊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나서고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송전탑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송전탑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정부가 마음대로 군사 독재 시대 때 그 뺏어가는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거리 아줌마 이명옥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저께 대한문 앞에서 의자놀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백규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우리들의 얘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의 젖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 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첫째가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 이슬에 젖은 농부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땀에 젖은 그 노동자들,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도 손을 펴보면 남는 게 없어서 집에 돌아가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한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그리고 정리해고자들, 또 곳곳에서 뭐 특수 고용 노동자들, 이런 이름으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누워서 한숨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슬에 젖고 땀에 젖고 눈물에 젖고 한숨에 젖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강원도 골프장 반대, 건설 반대 현장을 가서 보면서 거기에서 홍천 월운리에 계시는 조인자 위원장님이 삭발하셨어요.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농사 짓고 해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살림하는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상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 농민으로 그냥 앉아서 정말 소중하게 내 땅 일구고 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골프장이 지나가면서 상수도는 묻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3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군인들까지 합치면 5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상수도는 묻어주지 않으면서 골프장을 마을 한가운데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먹을거리를 지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농민의 일상을 흐트러놨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의식으로 정말 그 일상을 찾아낼 수 있어서 자연과 사람, 특별히 우리처럼 모든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리산 지킴이 선시에게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어머니의 산 지리산, 어리석은 인간들을 개화시키고 일깨워주는 지리산, 대자연의 근본을 인식한다면 어찌하여 부모를 팔아서 땡 건설하고 흐르는 물을 썩게 하려는가. 이웃이 있어 진정 행복했고 대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보면서 즐거웠던 우리 모두의 산 지리산. 여기에는 애안도 많이 있고 역사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돌이켜보면은 일제강압 시절 36년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보면은 산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제석봉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서 있습니까? 고소목이 서 있을 겁니다. 발가벗은 고소목. 서 있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해 보시죠.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있고 아름답게 봤던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고사목에 애안이 서려 있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저거리라 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동맥목재, 부산시에 동맥목재라는 큰 목재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나무, 주목나무 또는 육송 할 것 없이 그 나무를 베어서 일본국으로 바쳤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독립만세와 함께 핵폭탄을 맞고 사실 우리 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자기 죄가 밝혀져서 죄를 문책당할까봐 몰래 어머님 집 앞자락에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타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제수봉에 서 있는 고사목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어. 이제 두 분 다시는 우리나라를 잃는 일과 민족성과 길을 꺾이고 민족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애절한 몸비름으로 지금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지리산 천안봉에 쇠말뚝 꼽는 일이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잃어버린 올바른 정서를 찾는 일이 시급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현대 울산에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오자마자 좀 급하게 한다고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고 설명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먼저 설명을 하고 해야겠습니다. 제가 스카이예트 공동선도 동지들을 하고 전국 수련회나 제주 대행진 할 때도 같이 하면서 저희 이제 비정규직 지혜조합원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투쟁을 꼭 중단해달라 그걸 좀 약속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혜가 노동조합은 지난 목요일부터 전면 파업에 다시 돌입하고 있습니다. 2명의 동지가 송전탑 철탑에 지금 밧줄로 몸을 묶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시켜달라. 그리고 10년 넘게 정몽구 회장이 노조법을 위반했고 파견법을 위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구속시키라입니다. 이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만의 문제는 아닌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희망을 얘기하고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비정규직 취생에 대한 실천적인 좀 동참을 호소드리고자 왔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혜만의 정규직 전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의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혜 조합원 동지들은 징계나 해고, 구속을 포기하고라도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 현대자동차 전주, 안산, 울산 1000명의 동지들이 울산에 모여서 1박 2일간의 현대자동차 포위의 날 행사를 가집니다. 많은 다른 일정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음 주 24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울산 죄송합니다. 26일입니다. 다음 주 26일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오시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삶과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28일 그래서 27일 서울역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 문화제가 있답니다. 아름다운 사회, 행복해지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사회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진중공업 85 프레임
그때 우리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서 우리가 희망버스로 다 갔던 그거 좀 해결되었나? 해결된 것 아닌가 궁금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진중공업 상황에 대해서 박성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한 2시간 반 밟으니까 왔습니다. 제가 매일 이 길을 잘 못 찾는데 오늘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이 원래 이 자리에 오기로 했었는데 박명훈 동지하고 할 때 일정이 있어 못 간다 이래가지고 지난번 김해 왔을 때 역할을 분담하자 이래서 제가 정투위 대표가 왔습니다. 요 조금 있다가 읽는 걸로 하고요. 3개 받아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한진중공업 2011년 한 해를 달구었습니다. 309일 동안 85 크레인에서 홀로 투쟁했고 저희들 그 밑에 사수한다고 이렇게 투쟁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투쟁이 많이 지연하고 이런 부분을 했어야 했는데 전체가 그리 못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회사에서 93명의 해고자들을 복귀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곧 11월 9일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는데 국회 국정감사가 12월 15일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도 써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자기들도 넘겼는데 국정감사가 딱 끝나고 다음날 다시 등기를 보냈습니다. 등기를 보내는데 복귀는 시키되 그의 문서를 적고 들어옵니다.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적고 들어가면은 광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현장을 쫓겨날 것 같고 이런 걸 놓고 저희들이 지금 한참 토론을 하고 있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래 했는데 하나를 소개하면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적고 하고 서약서를 적게 합니다. 서약서는 그냥 우리가 제 취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서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에 어찌됐든 부서 이동과 작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금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동의해라. 이걸 적지 않으면은 복귀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1년 동안에 힘들게 살고 이래서 현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걸 적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들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결정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적은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노동이 존경받는 세상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파괴되지 않는 세상을 원하고 싶고요. 민중들의 삶을 평화를 파괴하는 이윤 중심의 자본과 세상을 박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중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이 제가 믿는 상식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그 길에 동참할 것을 계리하면서 이후 저희들이 내일 아까 우리 박명훈 동지가 얘기했지만은 하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뒤에 하라 이렇게 폐지하라 이렇게 하죠. 저는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폐지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공문별이라고 하고요.
저 화면에 나오니까 되게 말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기본소득에 관한 말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도 벌기 힘든 상황입니다. 10월이나 11월 가을 때 축제가 많을 때 반짝 벌고 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 빨리 도입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의무교육이나 공교육 속에서 세뇌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술을 하면 굶어 죽기 딱 좋다라고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다리가 떨리는지. 아무튼 저도 한 달에 수입이 보통 30-40만 원을 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기 안 먹기, 술 안 먹기, 담배 안 피기, 커피 안 마시기, 연애 안 하기. 네. 예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기본소득이 도입돼서 예술을 하면서도 연애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시니까 정말로 무생명들이 저 예술가를 중심으로 막 도는 듯한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2008년 조중동 퇴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만든 언론 소비자 주권 금융 캠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줄여서 언소주라고 하는데요. 저희 언소주가 바라는 세상은 친일 매국 반민족 행위자 박문무 일가가 사주로 있는 조선일보, 반민족 행위자 김성수가 설립한 동아일보, 재벌 권력 삼성의 대리자 중앙일보를 반대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바로 세운다. 이런 쪽에서 조중동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중동도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종이신문의 말로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또 그 탈출구로 조중동 종편을 개국했는데, 저희들과 여러 국민들의 그런 반대로 지금 시청률이 안 나와서 곧 넘기거나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조중동을 틀림없이 살려내거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대발광,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소주는 조중동 퇴출을 위해서 박근혜 대권 저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유신 40년을 맞이해서 저희 언소주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4시부터 유신 40년 올레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을 돌고 정수장학회 환수를 외치면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일요일 4시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발하는 유신 반대 올레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조중동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지리산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강미군 동지가 이제 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진보 대통합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됐고요. 제 뜻대로. 그래서 이제 좀 침잠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좀 안 됐던 모양이죠. 박내훈 동지가 꼭 참석을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냥 준비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조사 갈등이 일어나면 간호인 노동 쪽에 서는 대통령,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결의 자주성을 지키는 대통령,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하늘로 섬기는 대통령, 바로 그런 대통령이 선거에서 뽑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더불어 만들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지난 5년 동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세 사람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투쟁 현장에서도 아마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치열한 생존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이고요. 저는 왜 박래군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라고 부른 거는 아닐 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인지, 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꿈을 왜 우리는 꾸지 못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오다가 버스에서 읽은 시 하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남주 시인이 옥중에서 번역한 파울로 네루다의 시인데요. 제목은 제가 다 읽고 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옥중에서 우유곽에 이렇게 새긴 그 시인데요. 그대 덕분에 나는 낯선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다.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아 뻗어가는 모든 세력에 가담했다.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나 조국을 되찾았다. 그대는 나에게 주었다. 외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한 자유를. 그대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친절히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그대는 똑바로 서게 해주었다. 똑바로 뻗어가는 나무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다. 사람들 사이의 일치점과 상위점을 분별하는 기술을. 그대 덕분에 나는 알았다.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하여 만인의 승리 속에서 사라지는가를.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다. 형제들의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기술을. 그대는 현실 위에 나를 붙박아 주었다. 꿋꿋하게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악당들의 적이 되고 분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벽이 되었다. 그대는 내가 보도록 해주었다. 빛으로 가득 찬 밝은 세계와 퍼져가는 기쁨을. 그대는 내가 사멸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왜냐하면 그대 속에서 나는 이미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은 나의 당에게입니다. 나의 당에게. 아마도 1970년대, 80년대 옥중의 김남주가 꿈에도 그리던 당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 지리산에서 순저가 수많은 원혼들이 그리던 당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모두가 억울하고 가나면서 치이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리워하는 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당에 대한 새로운 개념,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를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는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당, 그리고 그 당을 통해서 생존 현장에서 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를 펴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저는 죽기 전에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고맙습니다. 이권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의 아빠이고요. 평범한 사람이고 사실은 운동하고는 옛날 대학교 다닐 때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의 연구소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그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정치인한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제 의견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지운동 했었습니다. 오바마 시민하고 SNS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알파가 부족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 촛불로 촛불 열심히 일어났죠. 우리 탐정 욕구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명박 chan선 망했었고요. 명박이 국적 잘생겼습니다. 우리를 찾아냈죠. 그래서 고민은 저도 뭐 별로 한 거 없지만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피플스 파리아먼트 민원입니다. 위원 이름이 같아서 제가 헌법에 없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 자생 정치입니다. 국민이 그 정치적인 의사를 다 대표성 있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치 포털로서 그 문제가 존재하고 인터넷 여론으로서 국민의 아들, 학동 할아버지들, 부든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다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거기에 거짓이나 뭐 잘못된 이야기 한 사람들은 당연히 검토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이용은 당연히 자가 얘기하죠. 정치 아젠다를 집행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제 음모인데요. 혹시라도 시행령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일을 주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이게 지역 민의 네트워크가 사실은 정치적인 가장 큰 기반이 되고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민의라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그게 모여서 의견으로 방향을 갖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민회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심의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세요. 어떤 제도나 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을 때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동요하고서 전체적인 여론으로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합시다. 함께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2012년 생명평화 대행진이. 우와. 그 사실 고함만 지르지만 조마조마합니다. 뭐냐면 오늘 일에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도대체 몇 시나 올 것이냐. 보니 참 어중지네요. 크게 망할 각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절망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뭘 더 이상 듣고 볼 것이 있냐. 아니 저 밀양에 가서 실컷 울다 온 그분들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또 춘천, 나 춘천 가는데 혼났습니다. 밀양에서 춘천까지 5시간, 춘천에서 부산까지 5시간. 그분들이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실컷 울었거든요. 그리고 군데군데 가서 울 만큼 울고 볼 때로 보았는데
무엇을 더 보자는 얘기에 뭐 입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적었는데 강경에서 서울까지 그 국어를 간단하게 쓰고요. 지리산 십상사까지 왔습니다. 평택 쌍용을 거쳐 서울 광장을 접수합시다. 우리는 2판 4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려면 뭐 해야 합니다. 평택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러고서 그 끝에 항상 사실 뭐 얘기가 필요합니까? 머릿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수로 채워서 최소한 10,000명만 모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00명 모이면 집에 치우자 이거요. 빤히 하나 10만 명 문제 해결이야 돼. 문제 해결되는 거요. 그래 여기까지는 안 되지. 여기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서울 가까이 가면서 이제 시청 광장을 접수해야 되는데 지금 듣기에 우리 이 몇 명 안 되는 이 수가 서울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고를 했는데 허가하지 않는다? 신고제지 허가제는 뭐 그래도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냐면 저자들이 우리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걱정이 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숫자라 이겁니다. 고함 질러서 될 것 같습니다. 고함 질고 까불어 죽겠어 진짜. 왜? 내가 고함을 질러서 서울을성에 저자들이 움츠릴 정도로 된다면 내가 소리 질러서 까불어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함성에 따라서 여기서 명박상성이 무너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함성 시작! 뚜껑만 쩍쩍쩍쩍하네. 수고들 하십니다. 함께 행진합시다. 함께 평택 서울 찍읍시다. 고맙습니다. 신청곡변의 세리라고 합니다. 발표할 때 너무 오버버버려서 이번 기회에 만회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가장 제 개인적인 거를 그냥 소소하게 썼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구럼비 바위에 산바리가 거치고 해맑은 은빛 바위가 일출에 반짝거리는 세상. 강정 삼촌들, 강정 지킴이들, 강정의 모든 아이들과 중덕 바다에서 수영하고 물터진 개에 와서 몸을 헹구고 햇살 아래에서 젖은 몸을 말리고 낮잠을 자는 세상. 반추만 입고 자도 안보 걱정 없이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강제 추방당한 벤자민을 만나러 발로 헐헐 여행 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제가 원하는 세상이고 제가 믿는 상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강정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눈물로 시를 써오신 김성규 농민이자 시인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촌의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멀리서 시인 김성규
쉼터였더니 오늘은 남의 땅 부서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오만한 괴물은 만년과 만년을 더 지나서 만들어진 우리의 땅을 한 달로 한순간으로 없애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와서 차마 볼 수 없어서 저 멀리 돌아서 곁을 지나는데 보지 아니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지 아니하면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눈물이 나고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고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포크레인 괴물은 가슴을 울리고 부서지는 돌들을 부스러기는 내 마음에 쌓여갑니다. 아마 죽어야 내 마음도 사라지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야 내 눈물도 말릴까 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만년도 더 된 삶을 이어온 구렁비 그 바다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콘크리트 쓰레기를 아마도 만년에 또 만년을 이어가면 다시 섬이고 지금처럼 다시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한가닥 신랑 같은 희망 가는 희망을 하는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히틀러도 그러했다. 스탈린도 그러했다. 김일성도 그러했다. 물러라! 양러라! 정기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안에 텐트가 50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겨우 20명도 못 돼요. 당신들이 여기 싸운다고 선생님들이 왔는데 그때 얼마나 서울 광장이 나오냐 그 말이야. 거기서 텐트 치고 싸운다고 온 사람들이 그렇고 20명도 못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을 목표하는데 당신들은 어떠한 결의를 갖고 있는가 나는 묻고 싶다고. 한번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저 앉아있는 지금 원천교주 우리 김 선생은 거기서 3주 이상 4주를 함께 쇠발구로 두드려 먹고 나왔어요. 그렇고 우리는 싸워서도 거기에 다 협조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어찌고 협조를 하십니까? 여러분 결의를 어찌고 갖고 계시냐고요. 한번 말씀해봐. 여기 앉아서 마이크 잡고 영문 내는 건 그런 건 아니야. 여기 국회의원 마이크 잡아야 국회의원 안 돼.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쉽게 공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심이 전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 전쟁의 참화를 아직도 휴전으로 지행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사는 민주시민의 바람은 저희로서의 자부심과 존중받는 사회이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행복은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닌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가 인정될 때 강해진다고 믿기에 당정의 평화 회복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